도내 코로나19 유입 경로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천안 줌바와 서산 한화토탈 등 확진자들에 대한 GPS 추적까지 했지만 최초 감염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성면 피해가 우려되는 홍성과 예산, 청양 지역의 폐성면광산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산 대산읍에서 소나무 13그루가 재선충병에 걸려 고사했습니다. 산림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 반경 2km에 대해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남방송이 총선 기획보도로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최초 감염원에 대한 규명은 여전히 더딘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이 천안 줌바와 서산 한화토탈 등 확진자들에 대한 GPS 위치 추적까지 했지만 이렇다 할 단서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16일 오후 5시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5명입니다. 지난달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주가 지났지만 아직 도내 유입 경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 줌바 댄스 교습소와 서산 한화토탈 연구소를 중심으로 확산됐는데 각각 어디에서 처음 감염됐는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당초 방역당국은 천안 확진자의 경우 지난달 15일 대구 강사 3명이 참석한 전국 줌바 워크숍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1명만 양성이고 나머지 2명은 음성으로 나와 이를 단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확진자 7명이 나온 서산 한화토탈의 경우 밀접 접촉자인 연구소 직원을 비롯해 단순 접촉자인 다른 부서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73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역당국은 증상이 발생한 시기나 확진 순서 등으론 최초 전파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도내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와의 관련성도 현재까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GPS라든가 모든 걸 확인해도 거의 뚜렷한 관계를 아직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모든 수단을 취하지만 더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 수단까지도 강구해서 최초 감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현재 도내 약국과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 중인 공적 물량의 마스크는 하루에 24만 2천 장 정도입니다. 충남도의 인구가 212만 명인 걸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양승조 지사는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정확하게 어떤 신속하게 마스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떤 중국이라든가 외국으로부터의 마스크 수입도 우리가 현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현상을 타하기 위해서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양 지사는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용직이나 고정급여를 못 받게 된 사람들을 위해선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도가 도내 성면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성면 건강 영향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모두 1,000명으로 폐성면광산이 밀집된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만 50세 이상 주민입니다. 또 홍성과 예산, 청양 등 4개 시군의 폐성면광산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만 40세 이상 주민도 포함됩니다. 이번 조사는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공동 실시되며 1차 설문조사 이후 의심자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 검진이 이루어집니다. 서산 대산읍 황금산 인근 산림에 있는 소나무 13그루가 재선충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감염되거나 고사한 소나무를 다음 달 말까지 모두 제거하고 반경 5km 지역을 정밀 방제할 계획입니다. 또 인근 2km 이내 지역인 독군리,
오지리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역학조사반을 꾸려 감염 시기와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시는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옮겨 다니는 시기가 아니어서 감염목을 신속하게 제거할 경우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소나무류 무단 이동 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남방송은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릴레이로 들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태안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나는 태안 서부시장에서 한 27년 정도 건어물 장사를 하고 있는 강천식입니다. 저는 태안 서구시장에서 한 25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김범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특산물 전통시장에서 지금 한 35년, 건 40년 동안 이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 회장 오세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비전들을 좀 많이 제시를 해주시고 또 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과 그 서부시장, 그 전통시장 상인들께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저기에서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공약은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 상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차기 그 후보자들한테 바라는 거는 우리 현재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일꾼이 돼서 이렇게 누가 되든 간에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저희들은. 우리 이 태안 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관광객 유입이 우리 태안에는 좀 많이 좀 찾아올 수 있도록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우리 태안 군민이 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안 지역은 뭐 큰 뭐 그런 것보다는 관광 자원을 많은 그 개발을 해서갖고 이렇게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겠군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설이 뭐 많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주로 해서 하면은 태안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문 닫는 이렇게 그런 가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을 이 후보자를 선택을 하는 기준에서 말을 한다면 우리 정말 소상공인과 우리 태안 군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공약을 좀 제시해 주시는 분을 위주로 해서 투표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거창한 공약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이 서민들한테, 뭐 소상공인한테 피부에 와닿는 공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주위에서도 그런 공약을 많이 본다고 하고 저 역시도 그런 공약을 보고 선택할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 또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되겠죠. 능력 있는 분들이라는 거는 약간 우리 서산 태안 국회의원이니까 서산 태안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약 2달간 시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생활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우선 거리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3월이라면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했을 시민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니는 게 민폐로 생각하는 시민도 보입니다. 시민 김모 씨는 마스크가 답답하고 착용하기 싫지만 민폐가 된다는 생각에 눈치가 보여 착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일부 음식점이나 약국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들어오지도 말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외출과 사람 접촉을 꺼리다 보니 악수 문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손등을 마주대거나 주먹으로 가볍게 부딪히면서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총선을 앞뒀지만 정당들도 대면 선거운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술자리 문화도 변했습니다. 술자리가 대다수 줄었을 뿐만 아니라 만일 모임에 나가도 술잔 하나를 가지고 돌리는 문화가 사라졌다는 게 직장인들의 설명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환경운동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카페 등에서 제공되는 다회용기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용을 꺼리는 시민들이 있어서입니다. 음식점에서도 수저와 젓가락을 일회용품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말할 것도 없고 천대받던 나무젓가락마저 귀한 몸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지난달 29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한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요인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변화도 있습니다. 일부 흡연자들은 흡연 부스 등을 피해 주차장 도로 위 등으로 흡연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금연구역에서도 대놓고 끼견을 즐기는 일부 흡연자들도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사람이 빽빽하게 붐비는 흡연구역 내에서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는데 담배를 태우기엔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는 게 흡연자들의 얘기입니다. 흡연자인 A 씨는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태워야 하지만 대다수 흡연구역은 비좁은 데다 사람 간 접촉도 많기에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안 되는 건 알지만 나 자신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경로가 비말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흡연구역을 피해 담배를 태우는 흡연자들의 시민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4.15) 총선 후보자가 잇따라 확정되면서 홍성 예산선거구 대진표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먼저 홍성 예산을 전략선거구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김학민 예비후보의 단수 공천을 결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현역인 홍문표 국회의원이 경선에서 전익수 예비후보를 이기고 지난 14일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홍성 예산선거구는 김학민 예비후보와 홍문표 의원의 2파전이 유력한 가운데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도 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예산에서 시내버스와 접촉사고를 낸 1톤 화물차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해 80대 2명이 숨졌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 28분쯤 예산군 예산읍에서 70대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시내버스를 추돌한 뒤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정류장에 있던 80대 노인 2명이 숨지고 1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최대 규모 돼지 사육시설인 홍성 사조농산이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로 지정됐습니다.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6개월 내에 악취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고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획에 따른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조업 정지 명령 등 행정 처분이 강화됩니다. 해당 사업장은 2018년부터 3번에 걸쳐 악취 허용 기준을 초과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가 음압 구급차와 임산부 전용 구급차 등 맞춤형 구급 서비스를 위한 장비를 추가 도입합니다. 음압 구급차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 소방서와 부여 소방서에 배치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운영됩니다. 임산부 전용 대형 구급차에는 신생아 체온 유지와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되며 서산과 아산 등 소방서에 8월까지 배치된 뒤 지역과 관계없이 긴급 출동에 활용됩니다. 또 소방관서와 마을 간 거리가 먼 홍성 장곡에는 신규 구급차가 배치되며
청양과 예산, 태안 지역 노후 구급차는 9월 중 교체됩니다. 당진시가 예산 1,100억 원을 들여 올해 친환경 자동차 424대를 보급합니다. 친환경 보급 차종은 전기 승용차 340여 대, 수소연료 전지차 80여 대입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대당 최대 1,800여만 원이, 수소연료 전지차는 3,200여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방세나 해외 수입 등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올여름 국제 서핑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충남도와 태안군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선 국제 서핑 대회와 스케이트 보드 대회,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리포 해수욕장 서핑 방문객은 2018년 기준 2만 3천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태안에선 참 취나물 수확이 한창입니다. 맛과 향이 뛰어난 취나물은 대표 봄나물로 꼽히는데요. 태안 남면 원청리에서는 약 12헥타르 면적에서 재배한 취나물을 하루 평균 1톤가량 출하하고 있습니다. 참취는 2월 말부터 6월까지 매년 4-5차례 출하할 수 있어 지역 농업인들에게 효자 작목으로 여겨집니다. 충남교육청 연구정보원이 건강장애 학생과 장기결석 학생들을 위한 스쿨포유 초등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화상과 동영상을 통한 원격 수업으로 실시간과 녹화 강의가 함께 이루어져 학생들이 편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번 과정은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의 연속성 유지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에서 강풍으로 인해 구조물이 전복되는 사고가 15일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구조물 아래 있던 차량 일부가 파손됐는데요. 이날 홍성과 서산, 태안, 당진 등에 발효된 강풍주의보는 다음 날인 16일 오전 해제됐습니다. 당진시 보건소와 각 읍면동,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등이 코로나19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PC방, 노래방 등 밀폐된 다중이용시설과 관광객이 찾는 함산공원과 삽교호 관광지 등을 집중 소독했는데요. 당진시는 봉사에 나선 주민들과 함께 주요 시설에 대한 방역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에는 충남 북부의 경우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한낮 기온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0도, 서산이 2도, 당진과 홍성, 예산은 3도, 태안은 4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 12도, 당진, 서산, 예산과 청양은 13도, 홍성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 충남 북부의 경우에는 낮 한때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빨래는 야외에서 말려도 괜찮고요. 세차는 급하지 않다면 다음에 하시는 게 낫습니다. 산간지방은 낮 시간에도 난방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는데요.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0.5m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충남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데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에 더 신경 써주시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실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